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견입니다. 한자의 직역으로 생동감을 얻고 다양한 해석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벌써 삼국사기 15번째 고구려본기 3권이에요. 고구려본기 2권 서머리해서 영상도 제작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제가 삼국사기 지금 파워포인트 준비해놨고요. 자, 오른쪽은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자, 삼국사기 오늘 할 곳 찾아서 이제 준비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오늘 한번 진하게 한번 해석해보죠. 제가 틀린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때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하는 거니까 같이 정확치 않더라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좀 미격하죠? 네, 고구려본기 제3 대조대왕. 좀 해석을 좀 그렇게보단 태조태왕이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차대왕을 차태왕, 태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방식은 첫 번째 장하고 옆에 삼국사기에 있는 걸 비교하고, 두 번째 장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대조대왕은 혹은 국조왕이라 휘는 궁이고 작은 이름 소명은 여기서 제가 지금 좀 틀리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냥 기침할 수? 뭐 이러고 그냥 수라고만 했는데 삼국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해석한 부분이 처음에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유리왕 아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삼국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로 가면은 고추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부분이 확실히 인지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궁소명은 어수이며 류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다. 이게 맞는 거 해석입니다. 요건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나중에 색깔 다시 다르게 칠해 놓을게요. 이따가 같이 보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 어머니 대우 부여인이었고 모본왕이 죽고 자, 태자. 뭐 여기는 태자라고 써놓고 그럼 위에는 태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태자 불초. 자, 이름인 것 같아요. 불초. 자, 안입을 닮을 초. 불초. 부족하였어. 뭐가 부족하냐? 주인으로 사직. 모일사자의 벼직. 사직을 하기에는 부족하여 나라 사람들이 영접하여 궁이 여기 지금 휘가 궁이라고 했으니까 태조태왕을 궁이 이어서 올랐다. 자, 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왕이 나와서 열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열어 나와서 10개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 열어 나와서 눈으로 능히 보았고 어릴류 써이 다음에가 갈림길 기 산 이름의인데 요게 갈림길 기가 자라나는 모양 다음에 산 이름의가 영리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열어 나와서 눈으로 능히 보았고 자라나는 모양이 영리한데 어려서 지금 두 개를 해석하고 써이까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릴 요자를 해석한 거예요. 어려서 써이 해년 이때 나이가 7세다. 그래서 대우가 어머니 대우가 발로
저게 지금 발렴이죠? 발로 드리울 수, 드리워서 듣고 정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수렴청정인 거죠. 그대로 가면 수렴청정, 지금 몸찰 따면 수렴청정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하, 발로 들이워 정치를 들었다. 수렴청정이다. 자, 3년 봄. 3년 봄 2월. 천천히 제가 그 수렴청정에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게 괜찮은 해석이니까 3년 봄 2월 요소 10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소위 가출비 한나라 병사에 갖춰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한나라 병사들 때문에 갖춘 거 아니에요. 10성을 쌓은 게. 그 얘기죠. 자, 가을 8월 나라 남쪽에 누리왕 해할해 곡식곡 나라 남쪽에 메뚜기, 저게 지금 누리왕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은 그 중원밖에 없어요. 네, 메뚜기 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뭘 보냐. 자, 천천히 한번. 비슷하죠? 자, 원년 보면 비슷하죠?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어요. 단지 제가 조금 해석했던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이 좀 있지요.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린 것보다 저거죠. 지금 이름을 어수라고 했던 거. 네. 저는 그냥 수만 했는데, 이름을 수만 했는데, 여기는 어수까지 했고, 요건 제가 저거 할게요.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는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의 제사의 아들이다. 이게 벌써 4대 아닌가요? 그러면 유리왕의 아들의 고추가, 그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의 제사의 아들. 그럼 4대를 지금 띄어놓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요 부분은 조금 해석 미스였어요. 왜냐면은 뒤에 고추가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그냥 미련스럽게 해석을 해서, 요거는 삼국사기를 그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놓겠습니다. 작은 이름 소명은 어수이며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요거 조금 달리, 색깔을 좀 달리 좀 칠해서, 요거는 좀 제가 해석 미스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확실하게 요거는 좀, 요건 좀 급하게 해석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 말고는 이제 또 봅시다. 다른 부분 또 뭐가 있을까? 자, 뭐 그 나머지 부분은 비슷해요. 이제 틀린 부분은 없고, 네, 그쵸? 아무리 봐도 틀린 부분은 없고, 제가 좀 더 직역을 했을 뿐 다른 부분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말, 수렴청정. 네. 이때부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렴청정은 여기서 처음 제가 듣는 문자입니다. 드리올 수의 발염자, 들을 청자, 정사정자. 수렴청정. 수렴청정이 이런 뜻이었군요.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성을 쌓은 거. 요소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위치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지도를 보는 시각이에요. 지도를 보는 시각.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메뚜기 때는 중국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4년 가을 7월 동옥저. 자, 지금 위치가 나오는데 동옥저. 자, 위치가 나왔습니다. 쳐서 칠벌. 동옥저를 쳐서 그 토지와 성읍을 취하였다. 그렇죠? 취하였다. 그 다음에 넓힐척이에요. 자, 지경을 넓혔는데 지경 동쪽을 넓혀서 이르니까 창해이고, 창해는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창해는 또 찾아봐야겠죠. 이따가 지경 동쪽을 넓혀서 이르렀더니 창해이고. 자, 이해 가시죠?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 남쪽에 이르러는 살수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고구려가 바라보는 입장인 건지, 이게 되게 의문 가는 게 뭐냐면, 지금 고구려가 바라봤을 때 동서남북과 지금 고려에서 쓰신 분들이 바라본 부분에서의 이 동서남북이잖아요. 고구려가 바라봤을 때 동서남북은 어떤 부분이었을 거고, 백제가 바라봤을 때 동서남북은 어느 부분이었을 거며, 이런 부분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다 북쪽은 가리키죠. 북쪽 가리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틀리지 않을까. 자, 7년 여름 4월 왕이, 자, 가틀여자를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해석했는데, 자, 외로울 거니까 왕이 외로이 가틀여자를 따라서라고 해석했습니다. 외로이 따라서 언덕 연못에서 낚시하는 물고기를 보다가, 낚시하는 사람의 물고기를 보다가 붉은 지느러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얻었는데 붉은 지느러미에 흰 물고기를 얻었다. 요게 조금 맞는 해석인데, 지금 보시면 그 날개시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날개에 흰 물고기를 얻었다는 것보단, 저게 지금 날개시자에 보면은 지느러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날개보다는 지느러미가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뭐 이따가 또 한번 그 삼국사기랑 한번 또 저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자, 가을 7월. 자, 7년에 있는 가을 7월에 경도에 큰 홍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떠다닐 표, 침수할 침, 백성들의 가옥이 떠다녔다는 거죠. 떠다니고 침수했다는 거죠. 떠다니고 있는 것이 백성들의 가옥이 침수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전 맞다고 보는데, 삼국사에 또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0년 가을 8월. 자, 동쪽으로 수렵이 저게 수렵할 엽자죠. 수렵을, 사냥을 가서 얻었는데 흰색 사슴, 흰사슴을 얻었다. 흰색 사슴. 좀 뭔가 흰색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뭔가 신성시하는, 좀 여기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미신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라 남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날아서 곡식을 하였다.
지금 날빛자에 누릴 황자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나른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뚜기 떼는 한반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저기 중원에서밖에 못 보지. 16년 가을 8월. 자, 갈사왕. 자, 갈사왕 손자. 라고 써있네요. 도두. 갈사왕 손자 도두가 이 나라에 와서 내릴 항. 그러니까 항복할 항자도 항복할 항자도 있는데 항복하였다라고 해놓고 저는 옆에다 화합하였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한번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한번 사년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동옥절을 정벌하고 영토를 넓혔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 땅을 빼서 성읍 삼았고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는 창해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창해가 나오죠. 창해를 또 찾아봐야죠. 바위도 지도 꺼내고 그냥 바위 지도 꺼내서 그냥 바로 한자를 치는 거예요. 차단 바위 지도 꺼내서 창해 창자 찾고 해자 찾고 큰바다 창. 근데 큰바다 창이라고 써놨는데 나온 데가 되게 약간 좀 작은 물줄기예요. 황하보다는 되게 작은 물줄기란 말이죠. 근데도 큰바다 창으로 썼어요.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자, 한반도에서는 안 나오죠. 창해가 한반도에서는 안 나와. 그리고 맞는 것 같아.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창해가 저 위치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쪽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쵸? 고구려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고구려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지도를 이렇게 정으로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고구려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남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고구려는 남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반대로 바라보는 입장이 틀린 건데,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어느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자, 7년에 물고기 나오죠. 자, 7년에 물고기 나오는 것도 같이 한번 또 보시고. 근데 여기 지금 저는 지금 해석을 따라서라고 해석했는데, 여기 지금 물고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했죠. 연못이라고, 고안이란 연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로울 고자에 언덕 안자를 그냥 고안이라고만 해석을 했어요. 전 언덕 연못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외롭게 따라가서 언덕 연못 낚시하는 사람을 본 거다라고 해석했는데, 여기는 그냥 고안이라고만 했고, 좀 이런 부분은 좀 틀리구나, 해석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직역에 충실한 거고, 이걸 삼국사기를 다시 한자를 해석해 놓으신 분은 좀 달리 해석을 하실 것 같고, 직역에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삼국사기를 해석해 놓으신 분이 맞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도성에 큰 비가 내렸다. 이건 뭐 맞는 부분이 똑같고,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큰 홍수가 나서 백성들의 집이 깊이 잠겼다. 저는 백성들 떠다니는 것이 백성들 가옥이 침수된 것이다. 요 부분이 약간 좀 틀린 거죠, 이제. 그쵸? 저 네 글자를 해석함에도 약간 해석이 너무 틀린데, 백성들 집이 깊이 잠겼다. 깊이 잠겼다라고 이 사람을
해석을 했고, 저는 떠다니는 표, 떠다니는 것이 백성들의 가옥 침수된 것이다라고 해석한 것이고, 자, 또 보면은 누리가 곡식을 해쳤다라고 써 있는데, 자, 누리는 여기서 봐도 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써 있으면서 막 주석에,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중국 그 본토에서만 나오는 말, 그 메뚜기 떼다. 당연하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보면 갈사왕 도두가 행복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 맞는 말인데,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 뭐 이것도 뭐 다 똑같이 해석한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해석 안 했군요. 이 다음 장에 있구나.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했습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해석을 해볼까요? 마지막 부분. 자, 써이. 자, 도읍도, 머리두. 이 도두의 우태. 도두를 우태로 올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어조사 우자, 뭐, 밝을 때, 뭐, 이거는 그냥 뭐, 딴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 10월, 우레네, 우레가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자, 20년 봄 2월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도 한자가 길어가지고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자 한자 잘 짚어서 해석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20년 봄 2월, 관나부의 패자를 맨 앞에 보낼 견, 보내서 지금 통달할 달, 갑가, 달가가, 그 다음에 조난데, 잘못 썼네요. 조나를 칠벌 쳤는데, 제가 조부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조나예요. 조나를 쳤는데, 사로잡을 노에 극이 왕자, 그 왕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해석할 수 있는데, 띄어져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인 거였었죠. 자, 여름 4월 경도에 가뭄이 있었다. 자, 가물한. 22년 겨울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볼게요. 자, 왕이 보냈다. 환나부 패자를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왕이 보냈어. 환나부 패자를. 그렇죠? 여기에 조금 떼어져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야, 이게. 패자를 밑에 써야 되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고, 자, 환나부 패자를 보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붙어 있으니까, 해석할 여지가 너무너무, 약간 좀 애매한 거죠.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성시설, 선비유, 설유가 쳤다. 준하를. 그쵸. 그러니까 서류가 준하를 쳐서 환나부 패자를 보냈는데, 그 환나부 패지의 서류가 준하를 쳐서, 그래서 사로잡을로 그 왕의 아들 을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을
고추가. 여기서 지금 고추가가 나오는데, 이건 지대로 해석하면서, 아까 그 부분에는 좀 애매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고추가로 준 거죠. 그러니까 환나부에, 왕이 소속되어 있었던 환나부에 고추가를 넘긴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해석인 거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고추가를 좀 더 색깔을 해버리고, 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쵸? 네, 이 고추가, 그러니까, 유리 왕의 아들의 고추가, 그러니까 그 고추가에 다 넘긴다는 거예요. 포로들을. 전리품인 거죠, 포로가. 자, 25년. 자, 25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삼국사기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시 볼게요. 25년 겨울 10월에, 자, 부여에서 사신이 왔다. 사신이 왔는데, 자, 제가 한간 뛸게요. 사신이 왔는데, 드릴현, 자, 삼각 사슴, 자, 삼각불에 사슴을 들였고, 뒤에 지금 길장과, 꼬리, 다음에 면할 면자인데, 토끼 토자랑 글자가 비슷하죠? 어쨌든 보면은 그냥 길고 꼬리가 면한 것으로 드렸고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토끼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삼국사기를 해석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나 토끼가 맞는 거지 면할 면자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왕이 이 상소로운 물건이다. 그래서 받고선 크게 용서하였다. 크게 용서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해에 잡범들을 아주 큰 중범죄를 진 애들 빼고 잡범들은 다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월에 경도에 눈이 왔는데 삼척이다. 90cm나 왔다는 거죠. 약간 또 추운 지방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90cm 이상 쌓이는 데는 이렇게 그닥 있긴 있죠. 한반도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삼척이나 왔다라고 써 있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사왕이 도들을 우태로 삼았고, 또 틀린 게 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관나무 패자 달가가 정발하였다. 자, 이건 뭐 저랑 비슷하죠. 해석해 놓은 게. 네,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관나무 패자 달가를 보내 조나를 정벌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조나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조부라고 해석해서 그건 좀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또 보면은 이제 도성에 감염된 건 이제 빼고 그 밑에 이제 환나부를 봐야겠죠. 환나부의 패자. 자, 환나부 패자. 자, 왕이 환나부 패자 서류를 보내 준하를 정벌하고, 자, 그 왕자인 울음을 사로잡아 고추가로 보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해석을 했고, 저는 환나부 패자를 보내 서류가, 그러니까 환나부 패자에 서류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준하를 쳐서 왕 울음을 사로잡았고 고추가로 보냈다. 그러니까 모든 사로잡은 것들은 다 고추가로 보냈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엄청난 포로들이 많았을 거고, 이 부분들 다 고추가로 지금 현재 태왕이니까 그 왕에 속한 그 부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부여가 왔대요. 부여. 자, 지금 대소 부여는 대모신앙 때 이미 없어졌는데, 어디 부여일까 이 부여가. 어쨌든 부여가 왔어요. 자, 부여 사신이 와서 뿔 셋 달린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 자, 그렇게 쭉 해석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엄청 길어요. 한 두세 편 더 나올 네 각이죠. 94년까지 있으니까 엄청 긴 각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창해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창해 치면은 똑같은 한자 나오는 데가 한 번도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동쪽이라고 했었는데 딱 맞잖아요. 위치상으로. 그때 강이고. 그러면 저번에 뭐 북평 우양을 다 먹으려가 그 오번왕 때 한나라한테 뺏었고, 한나라가 지금 그 황하 밑에 밑에 지역에 있고 건너왔다. 건너왔으니까 지금 황하 밑에 지역이 좀 살수인 거는 분명한 거고, 맞죠? 어쨌든 되게 요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요 강이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창해라고 한 거 보면 다른 표현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 강이 창해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겨운 한자 보시느라 감사합니다.